국회가 국정감사를 하듯 원주시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원주시 정부가 제대로 일하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사는 원주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누가 밥값을 하고 누가 헛짓거리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봅시다. 원주하는 척 2023년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리뷰 세 번째 시간 산업경제위원회 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주하는 척 조국인 조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게요. 네. 이제 절반을 넘어섰네요. 그러니까요. 네. 75%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산경위. 이 산경위는 또 중요한 상이네요. 뭐 다 중요하지만 특히 산경위는 원광수 시정의 어떻게 보면 핵심. 시정 구호가 어떻게 보면 경제 최우선주의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 경제 네. 최우선주의를 어떻게 보면 상징할 수 있는 그 관련 사안들을 다루는 상임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이 되는 거죠. 특히 원광수 시장의 또 제일 공약이 바로 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를 맞아요. 비롯해서 이런 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점검해보는 시간이 바로 이번 산경위 행감 리뷰 네네.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산업 경제도 있지만 사실 여기에 이제 환경과라든지 기후 에너지과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 발전을 또 전담하는 부서들도 들어있기 때문에 맞아요. 의외로 약간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탄소 중립 얘기도 여기서 해줘야 되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농업 얘기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런 얘기가 좀 다양하게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임이기 때문에 또 얘기가 좀 다양하게 오늘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상경위 행감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원주 아는 척 2023년 행정사무감사 리뷰 세 번째 시간 산업경제위원회. 네, 상경위 개요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산경위 소개. 산업경제위원회는 산업과 경제를 다루는 상임입니다. 네. 일단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그래서 네. 주로 이제 경제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를 이제 관장하는 네네. 상임이고요. 말 그대로 산업과 경제에 관련된 사안을 전반적으로 이제 다룬다. 저희가 이 앞에 너무나도 많은 곳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넘어오니까 약간 빈약해 보이는 그래? 것도 사실이에요. 간단해요, 네. 간단해. 근데 또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또 경제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또 하여간. 그만큼 네. 한국의 어떤 핵심들이 더 깊이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맞아요. 있겠고요. 네. 네. 그래서 8명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여야 동수입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다 4석씩 지금 있죠.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초선 시명미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민주당의 초선 차은숙 의원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여성 의원 2명이 위원장과 네. 부위원장을 하고 있는 거의 그리고 유일한 지금 상임이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위원장, 부위원장 다 초선 의원으로. 그렇죠. 네. 다만 이제 시명미 의원은 이제 한번 이제 도의원을 했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재선 같은 초선이다. 좀 그렇죠. 경력직 신임 뭐 이런. 도의원에서 네. 왔기 때문에 네. 조금 체급이 있었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또 위원으로는 이제 국민의힘의 삼선 조창휘 의원이 있습니다. 또 민주당의 재선 문정환 의원, 국민의힘의 초선 원용대 의원, 국민의힘의 초선 이병규 의원, 민주당의 초선 이상길 의원, 민주당의 초선 홍기상 의원 이렇게 있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산경위 이제 행정사무감사는 경제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에 플러스 이제 원주시 출연 기관 중에서 이번에는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또 감사 대상에 네네.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일정은 6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진행이 됐는데요. 네네. 한번 뭐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이슈 하나. 기업 유치 잘 되고 있나? 첫 번째 이슈는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는 기업 유치 잘 되고 있나? 아무래도 네, 그렇죠. 핵심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광수 시정은 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기업 유치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쏠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네. 원용대 국민의힘 의원은 민선 8기가 경제 일선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것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투자 유치가가 사실 신설이 됐잖아요. 원광수 그쵸? 시에서 기업 네. 열심히 따오겠다고 삼성전자 비롯해가지고 근데 네네. 그거에 비해서 그렇게 이제 뭐
괄목할 만한 뭐 성과는 없는 거다. 그 다른 지자체보다 더 뛰어난 투자 유치 성적을 내줘야 된다 이렇게 당부했는데 네. 약간 원광수 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탐탁지 않을 만한 지적이 있었던 게 그러니까 문화 쪽을 강조했던 원창목 시정하고 비교해도 뭐 그렇게 나올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막. 그리고 약간 비교하는 식으로 발언해서 어떻게 원영대가 좀 세게 얘기했다. 진짜 말 그대로 투자유치과를 신설할 만큼 그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비교하면서 지적을 하니까. 네. 그래서 뭐 차은숙 민주당 의원도 거드는데요. 실적, 기업 유치 실적이 올해 한 아직 2-3개 정도 기업 정도라면서 향후 계획이 얼마나 되는지를 또 질의하게 됐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김흥배 투자 유치 과장은 투자 유치 활동이라는 것이 자고로 쉽지가 않다. 네. 자금 계약도 하고 부지물색도 하고 사업 계획 수립도 하고 막 강원도랑 산자부랑 협의도 하고 막 하다 보면 6개월, 1년이 뚝딱 지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간을 좀 달라.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일단 하반기에 한 3개 기업 정도와 MOU 체결 계획이 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작년도 또 재작년도의 배 이상의 실적을 보여주겠다. 아무튼 자신감을 좀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올 하반기나 내년 정도에는 대폭적으로 유치 실적을 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근데 의원들은 어쨌든 뭐 잘 좀 해달라고 하면서 질의를 마무리하긴 했는데 여전히 좀 의구심이 있는 듯한 뭐 아무튼 믿어달라고 하니까 네. 믿어보는 거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초에 이런 투자 유치 계획을 살펴봤을 때 그때도 이렇게 많은 수의 기업을 유치하는 걸 전망하진 않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뭐 그렇죠. 부지 문제도 있었고. 네. 그래서 그런 게 결국 뭐 실제로도 이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려가 계속 현실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뭐 이번에도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떤 의미로는 목표를 채우고 있다는 측면이라고도 해석을 해야 될지. 네. 근데 뭐 최근에 뭐 발표가 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맞아요. 네. 뭐 클라우드 센터도 한다고 그러고 NH에 나오고. 다만 실제로 이어질 수 있느냐. 저 언제입니까? 언제 시정이야? 저 원창목 시정인가 김기열 시정인가 아무튼 뭐 MOU 시정이라고 불리는 시정이 있는데 정확히 잘 기억 안 나요. 그때 언제 안 샀기 때문에. 그래서 MOU 좀 그만 맺고 뭔가 가져와라. CEO가 맨날 그랬대요. 그래서 MOU 할 때도 CEO의 동의를 받도록 해라. 뭐 그런 것까지 나올 정도로 조회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공연물에 그치면 안 되는 거죠. 약속이지 그게 실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착공 될 때까지. 뭐 착공 된다고 또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맞아요. 완공이 되고 진짜 직원들이 들어가고 공장이 돌아가야 또 안심할 수 있는 상황. 왜 그러냐? 바로 부러운 산업단지 진척이 지금 너무 더디잖아요. 여기도 정말 될 때는 아주 기대감이 높았는데 맞아요. 십몇 년째 방치가 되고 있다. 역시 이거에 대해서 질의가 뭐 이어졌습니다. 이상길 민주당 의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진척이 더디냐? 이유를 물어봤는데 김흥배 과장은 그동안 투자 유치 실적이 아무래도 저조했고 그러다 보니 자금 확보가 어려웠고 그래서 계속 좌절돼 왔다면서 이것은 이제 투자 유치과의 어떻게 보면 존재 이유와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활을 걸고 어떻게 보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단은 주관 건설사는 유력한 대기업과 마지막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뭐 유명한 건설사들 중에 하나가 오나 봐요. 어딜까요? 글쎄요. 하여간 근데 원래 목표가 이제 6월에 PF를 확보해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은행 대출까지 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말이죠. 투자를 받아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상반기 내에 하겠다라는 게 뭐 약간 목표였잖아요. 그렇죠. 1차적인. 착공까지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물 건너갔기 때문에 약간 딜레이는 되고 있다 지금. 어쨌든 믿어달라고 하니까. 자, 원용대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지적을 합니다. 서울 외곽의 어떤 산단이 한 200만 원 된데 아마 분양가가 평당 200만 원 아마 그렇겠죠. 거죠. 근데 부러운 산단이 150만 원 육박한다 그래 한 145만 원 정도. 이게 경쟁력이 있냐? 이럴 거면 서울 가지 50만 원 차이면은. 그러니까 희망 고문 갔다 오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원용대 의원이 뭔가 이렇게 아주 표현을 또 강하게 하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PF가 이제 발생하려면 그러니까 은행이 뭐 이렇게 좀 투자를 하고 금융사가 이렇게 껴서 하려면 하여간 분양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고 하려면. 근데 지금 분양 실적이 저조하다.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일반 산단에 투자하는 기업이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 기업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부지에 들어오고 싶은 기업은 많은데 이걸 개발하는데 투자할 기업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것처럼 아무래도 개발이 어렵죠. 개발은 이게 만들면 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의 부지 들어와서 공장 만든다고 뭐
그거는 뭐 망할 일은 아니잖아요. 혜택을 받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다 투자를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맞아요. 네네.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민간 주도다 보니까 더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요. 시 정부가 이제 공영 개발 추진하라는 말도 원주투데이에서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하다. 뭐 그런 것도 방법이지만 아예 지금 이제 사업 시행자를 취소하고 온전한 민간 사업자를 재선발하는 과감한 선택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게 지지부진해지니까. 그렇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SPC 그 특수목적 법인 내에 있는 민자업체들이 어떻게 수익을 배분하고 어떻게 개발하고 이거 가지고 싸우니까 지금 10몇 년째 안 되니까 얘네들 다 엎어버리고 판 엎어 다시 새로 뽑아버리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아이디어를 제시한 게 이제 임대형 산업단지 이게 원주에는 없는데 다른 지역에서 활발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예 이게 파는 게 아니라 임대를 장기로 이제 싸게 주는 거죠. LH가 이제 일종의 개발을 하고 분양을 하는 식으로 공공형으로 가자. 그런 임대형 산업단지도 아이디어로서 한번 해볼 만하다. 너무 안 되면은 어떻게 보면 완전 또 그냥 시정부가 공영 개발을 다 하기는 것도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LH를 껴서 하면 좀 낫지 않겠냐. 뭐 예를 들어 조금 사례는 다르지만 남원주 역세권 같은 경우도 LH를 껴서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거에 대한 논란도 또 있지만 그렇죠. 초과 이익에 대한 하여간 뭐 그런 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부터 굉장히 아주 딱 어울리는 이병철 경제국장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새로 참여하는 대기업과 기존 SPC가 협상해서 상당 부분 의견 격차를 일단 해소했다고 합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올 거다 답변을 했는데 본인이 경제국장이 되고 나서 처음 한 게 SPC와 뭐 PM사 하여간 관련된 기업들 다 이제 소집해가지고 조금의 손해도 여러분들이 안 보려고 하는 이 사업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해야 여기 투자한 SPC 주주들도 수익 창출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이 사업 과감히 없고 SPC도 해체하겠다. 그래서 7월에 새로운 건설사를 구해 추진하겠다. 만약에 안 되면은 이렇게 분명히 말했다고요. 역시 이병철. 그러니까 추진력이 아주 이름답게 아주 그리고 버렸다. 강한 카리스마. 그러니까요. 이야, 과연 이병철 경제국장 역시 이름값을 한다. 그래서 PM 한 개사와 건설 세 개사가 다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대기업과도 일단 원만히 협의가 되고 있다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병철 국장은 이 불온산단 자체가 18만 평으로 땅 자체가 그렇게 넓은 건 아니래요. 산단치고 그렇게. 근데 상징성이 워낙 있기 때문에 그 옆에 그쵸. 일반 산단 옆에 뭐 국가 산단까지도 있고 원주시가 워낙 심혈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요게 어쨌든 중요하다. 그리고 요게 잘 정리가 되면 추가로 한 40만 평에서 50만 평 규모의 또 산단을 조성하려고 계획 중이다. 원강 수장은 뭐 대여섯 개 만들겠다 뭐 산단을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간 어쨌든 이게 잘 풀려야 그게 그렇죠. 그래도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아니 밖에서 보거나 아니면은 국가 산단을 지정하려고 하더라도 아니 일반 산단도 안 되는데 거기 굳이 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원주시 거죠. 어떻게 보면 행정의 신뢰와도 또 연결되는 맞아요. 지점이기 때문에 네네.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영대 의원은 불온 산단과 이제 추가 산단 조성을 위한 문제점 또 대안 제시를 위한 긴급 용역을 해보자 그러면은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아이디어를 제시한 아이디어 뱅크입니다. 이 기업 도시와 횡성 인근 쪽에 이제 호저면 매호리가 있는데 이 매호리가 절묘하게 또 뭐 다른 규제는 좀 있지만 한강수계 규제는 또 안 걸린다고 이제 원영대 의원은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개발하면은 그 인근의 기업 도시 또 횡성군 이런 산단과 좀 시너지를 낼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 뭔가를 좀 해보자. 그런 괄목할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최근에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또 이 특례를 활용하면은 첨단 산업단지 또 이제 조성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병철 국장은 뭐 타당성과 일리가 있는 얘기 같다면서 본인도 소초 학공리와 또 우천 쪽과의 이제 연계도 좀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신기하게 매오리가 그게 뭐 수계가 어디로 흐르는지 모르겠는데 한강 수계에 안 걸린다는 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그래서 워낙 뭐 사실 다른 규제는 아마 있겠지만 그래도 한강 수계라도 안 걸리니까 그쵸. 그나마 좀 수월하지 않겠냐 다른 곳보단 뭐 이런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문정환 민주당 의원은 또 한편 이런 지적을 했어요. 불온 산단 토지를 이제 SPC한테 이제 넘겨야 되잖아요. 팔아야 되잖아요. 일단은 여기가 근데 살 때 시간이 지금 굉장히 지났습니다. 토지 보상 시점. 그러니까 지금 원주시가 일단 샀잖아요. 이게 잠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원래 공영 개발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불온 산단은 강원도 뭐야 아무튼 머시기에서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되니까 이게 민재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때 이 땅은 샀단 말이에요. 보상을 하고. 근데 그때 산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값으로 그대로 다시 SPC한테 판다는 건데 문정환이 봤을 때 지금 시간이 훌쩍 흘러서 토지값도 변경이 있을 거고 이럴 텐데 이자도 안 받고 그대로 그 가격에 파는 게 맞을까요? 약간 이런 질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뭐
땅 값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만큼 적어도 이자 비용까지는 어느 정도는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인 거죠. 그래서 그 값 그대로 주는 거는 너무 좀 SPC 좋은 꼴이잖아요. 솔직히 네, 말해서 맞아요. 그런 지적이었고요. 그다음에 홍기상 민주당 의원은 항상 이 부분을 많이 신경 써요. 정주 여건도 중요하다. 이게 불온 네. 산단 예쁘게 잘 지어놔봐야 사실 여주나 이런 쪽이 더 가까워서 그쪽으로 통근하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실 원주가 좋은 일 해놓고 정작 이게 많은 뭔가 이게 수혜를 받지 못하는 원주시 입장에서는 네네네. 그런 상황이 처할 수 있으니까 하여간 뭐 이게 기숙사라든지 사택이라든지 이런 정주 여건 개선에도 좀 힘을 써달라. 끝까지 네. 좀 잘해달라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도시를 조성할 때도 그게 굉장히 핵심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함께 조성하는 정주 여건. 네. 기업 도시는 좀 반대로 가고 있는 정주 그러니까요. 여건은 조성이 되는데 이게 기업은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정주 요건이 조성이 잘 돼서 원주 내에서 이주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기업이 만약에 들어왔을 때 오히려 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거주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기도 하고. 맞아요. 아마 네. 불온산단은 저 문막 쪽에 아마 정주 여건은 해야 될 거예요. 그쪽에 조성을 맞아요.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병철 국장도 문막 앞들 뒤뜰 개발 이게 사업이 있었어요. 이게 아마 지난 행감 때 제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하여간 막 복잡합니다. 이것도 LH가 막 이게 난색을 표하기도 하고 막 LH를 껴서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네네. 그래서 막 LH가 안 되면 뭐 C가 직접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막 수백억 들기 때문에 하여간 계속 건의 중이라고 합니다. 국토부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국토부에 일전에 전해드렸죠. 기업 혁신 파크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뭐 거의 100만 평 가까운 막 무슨 그러니까요. 여기다가 네. 이제 삼성 공장 짓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여기 이 기업 혁신 파크라는 사업 자체가 산단과 정주 여건을 이제 같이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준비 중이다. 하여간 이 이병철 경제국장의 지휘 아래 투자 유치과 기업 지원과 지역 개발과 또 첨단 산업과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야. 자신감을 내비쳤어요. 약간 무슨 계열사처럼. 진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네. 본인이 직접 말해서 이 경제국장의 지휘 아래 네 개과가 그러니까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야,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물론 했는데. 뭐 맞는 말인데 네. 이게 확실히 이름 때문인지 그러니까요. 몰라도 이병철 국장의 과연 지도력 어디까지 갈 것이냐. 네. 이름처럼 과연 정말 성장시킬 수 있을지 그러니까요. 크게 기대가 네. 됩니다. 자, 이밖에 조창희 국민의힘 의원은요. 뭐 원론적인 말이긴 합니다만 하여간 투자 희망 기업들이 원주에 좀 오려고 하고 있는데 네. 교통이 좋아졌으니까요. 부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 기업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쵸. 시정부가 공단 조성을 발빠르게 추진해 또 기업이 스스로 올 여건을 마련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뭐 원광수 시장의 지금 철학과 뭐 맥이 맞닿아 있는 그런 좀 발언이었다라고 볼 수 네네.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기업 유치 관련해서도 의원들은 의구심이 많고 또 궁금증이 많고 아이디어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많이 나와서 이번에 첫 번째 이슈로 꼽아봤습니다. 이슈 둘. 소상공인 지원 내실은 네, 두 번째는 어떤 이슈였나요? 소상공인 지원 얘기가 또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과연 내실이 있느냐. 네네. 이번에, 그러니까 뭐 네.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을 더 계속 유지시키고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특히 이번에는 네. 이제 골목 상권 쪽 어떻게 보면 그쪽 질의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원용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번에 이제 원주 MBC가 이걸 보도했었어요. 원주시 정부가 이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신청 기간 공지를 잘못하는 바람에 신청기를 놓친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네. 이게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이걸 좀 제대로 사과를 하고 말이죠. 선행적 구제 방안과 함께 향후 세심한 정책 추진을 당부했는데 이게 사과를 공개적으로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팝업창을 홈페이지에 띄운다든지 최소한 그런 거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지적을 한 거죠. 그래서 박명옥 경제진흥과장은 개별적으로 일단 사과를 다 했다. 이건 당연한 거죠. 네네. 그 다음 공고 접수 안내를 충분히 했다 했는데 원용대 의원은 아니 공고 접수 안내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게 아니라 뭐 선행적으로 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뭐 인센티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여간 뭔가 이렇게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불충분하다 그것만으로는 네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원영대 의원은 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원주시가 원주 사랑 상품권을 2배 넘게 발행하기로 했죠. 지금 600억에서 이제 거의 한 1,300억 가까이. 네네. 이게 지적이 한번 나오니까 너무 강원도 좋다. 바로 그냥 그러니까요. 1등으로. 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한고는 있는데 경기부양 노력하고 있는데 원주시가 재정 자립도가 20% 미만이고 이거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움이 커지지 않겠냐 이런 재정적으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 이 전용 앱이 있거든요. 고향사랑 맞아요. 상품권. 고향사랑 상품권이라 원주사랑 상품권. 그게 원주사랑 상품권 전용 앱은 아니고 그 착이라고 CHAK라고 그게 어떤 지역사랑 상품권 그런 지역 화폐를 쓰는 어플인 것 같아요. 그중에서 원주 거를 등록해서 할 수 있는. 그게 어렵다 사용하기가. 맞아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품권 관련 지적을 하면서 하여간 원주시가 이제 600억 원일 때
할인율 아무튼 할 때 이제 10% 맞추려고 인센티브를 12로 줬을 때 한 36억이 들었대요. 지금 1,300억이니까 뭐 거의 2배 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한 70억 가까이 될 수도 있고 재정 부담 계속 커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반적인 우려를 전했는데 박명옥 과장은 하여간 재정 자립도는 낮지만 그래도 2호 사업은 해야 된다. 아무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 많은 시민과 소상공인의 혜택을 받고 또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여기서 멈추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못 멈춘다. 네. 이미 핸들이 고장난 8톤 트럭이다. 이 사업은 끝까지 가야 된다. 맞긴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10% 할인하다가 그 할인율이 뭐 이제 6%로 떨어졌을 때도 상당히 반발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10%로 또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건데 11을 투입해서라도 네. 이게 한번 줬는데 안 줄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배달을 일단 시켜가 있습니다. 원주에서 뭐 나쁘지는 않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사실 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정선 같은 데서 뭐 이게 1위도 하고 그런다고요. 정선은 배민이 안 된다 그러던데. 약간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여간 이걸 두고도 다양한 질의와 제안이 나왔습니다. 문정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게 일단 시켜가 너무 이제 쿠폰을 통해서만 이제 충성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쿠폰 다 쓰면 결국 안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앱을. 그러니까 너무 일차원적이다. 이런 지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 고객을 끌어당기고 계속 잡고 있을 만한 유인책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배달 수수료도 뭐 싸다고 하지만 이게 실상 들어가 보면은 민간 앱보다 저렴한 경우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 문정환 의원은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앱이 가맹점주와 소비자 요구치를 따라가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편의성을 개선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차은숙 의원은 또 이런 질의를 합니다. 이제 대부분이 이제 식음료 분야로 편중돼 있다면서 향토 기업이나 추가 업종을 모색해 품목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근데 이게 잘 모르겠는데 이게 배민 근데 향토 기업이라 하면 뭐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통 다 음식점이 배달에는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먹는 거 말고 뭐 다른 뭐 배달 가능한 뭐 그런 걸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향토 기업? 정확한 예시를 안 들어줘가지고 사실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배달 앱인데 향토 기업이면 약간 뭐가 있나? 네. 뭐 57 이런 걸 배달 뭐 아무튼 뭘 품목 다양화를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음료라는 게 그런 걸 뭐 말씀하신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음료 위주? 아니에요. 식음료 그냥 음식점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럼 배달 앱인데 그럼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여간 뭐 그런 질의를 했고 뭐 근데 이제 답변은 하여간 저 음식점 위주로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답변이 나온 걸 보면은 아마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음식점 말고 다른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그러니까 우리가 배달 앱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강원도의 다양한 뭐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제품을 모아놓은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오히려 너무 많은 것들을 이렇게 그 플랫폼 안에 넣으려고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플랫폼이나 어플의 정체성을 조금 파악하기가 어려운?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또 잘 만들면 편하죠. 오늘의 집 같은 거 요새 막 반찬도 팔더만. 아 그래요? 저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만 만들면 되는데 보통 지자체는 잘 못 만드니까. 아 그렇죠.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의 집도 그게 뭐 반찬이 메인급으로 올라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요? 요새 많아요. 그래요? 네. 제가 메인급은 요즘에 아니지만은 꽤 뭐 거의 쿠팡 수준이에요 요새 보면은. 하여간 뭐 요즘은 다 그렇게 종합 플랫폼을 하나 봅니다. 근데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네네. 하여간 원영대 의원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주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경제진흥원으로 지금 위탁이 돼 있는데 이게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저 지하상가에 거기 직영으로 바꾸는 건 또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박명옥 과장은 저 배달 수수료 얘기 아까 했잖아요. 문정환 의원이 그거는 뭐 적은 것을 일단 파악 중이다. 수수료 자체는 그래서 절감 효과 배달료 절감 효과가 한 4억 원 정도 이상이다라고 답변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좀 뽑아달라고 문정환 의원은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원주몰 있죠. 저희 할인 기획전도 가끔 전해드리기도 하는 원주몰 사업비가 지금 7천만 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저희가 전해드리는 항상 이제 기획전 할인할 때 그 인센티브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 비용들이 또 시스템 구축 비용, 결제 시스템이나 뭐 이런 거 개선하거나 이런데 그러다 보니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는 이 마케팅에 쓰는 돈은 좀 많이 적다라는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영대 의원은
마케팅에 좀 이제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냐. 라이브 커머스 이런 걸 좀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할인을 많이 하고 막 그러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야 이걸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겠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문정환 의원도 이제 원주몰이 어떻게 보면 취지나 이런 게 상당히 좋은데 사업 규모가 너무 작다.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달라라고 또 주문을 하기도 해서요. 백연순 기업 지원 일자리 과장이 예산 확보와 함께 규모 확장 필요성에도 이제 공감한다, 동의한다 이런 취지의 또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확실히 뭐 주변으로 저희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지만 원주몰에 대해서 그 존재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는 해요. 확실히. 모르시는 분 진짜 많더라고요. 네. 제가 저번에 저 원광수 시장 팬미팅 가지 않았습니까? 아, 네네네. 배구나토홀에서 네, 팬미팅은 아니고요. 저 토크 콘서트 시장 1주년. 하여간 거기 갔을 때도 이제 원주몰 실적을 막 자랑해요. 역대 최고 막 무슨 뭐 실적 나왔다 하는데 원주몰이 뭐예요? 막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 정도가 좀 현실인 지점도 있다. 홍보가 많이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문정환 의원은 이제 중증 장애인 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을 이제 지켜야 되는데 공공기관이나 뭐 이런 데 원주시는 이제 산경이 소관 부서만이라도 이걸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하는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생산 제품이 아니라 이제 용역 서비스 계약을 해도 이게 비율이 충족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이걸로 의무 비율을 맞춘 데가 많대요. 용역으로. 요거는 너무 성의 없어 보이니까 좀 생산 제품 이런 걸 좀 실질적으로 이 취지에 맞는 좀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인센티브나 뭐 이런 것도 좀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잘 지키는 데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간 전반적으로 이런 골목 상권,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기존 시스템들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질의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슈로 꼽아왔습니다. 이슈 셋,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 세 번째는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가 나왔네요. 네, 뭐 이제 나올 때가 됐죠. 네, 이제 기후 에너지가로 넘어와서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뭐 원주시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전국도 그렇고 204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지방 정부도 지방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기울일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요. 이번에는 또 관련 질의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문정환 민주당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통합 모니터링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국비를 보조해서 공공기관에서 자체 사용하는 에너지 30%를 자가 발전하도록 하는 이제 제도가 있는데 이게 발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니터가 안 된다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30% 자가 발전이 안 되는데 기껏 이걸 해줬는데 예산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게 뭐 또 더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그거를 조금 낮추든지 아니면 그걸 더 다른 곳으로 좀 흩트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하여간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태양광 안에 뭐 인버터라는 부품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인버터가 이제 있어야 이게 모니터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버터를 이제 보통 이제 지자체는 내구 연한을 기준으로 이제 교체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년 정해졌으면 10년이고 5년 정해졌으면 5년인데 사실 그 안에 고장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문정환 의원은 내구 연한 기준으로만 교체하는 게 비효율적이어서 모니터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또 지적을 하기도 했고, 하여간 태양광 발전 시설과 같은 재생에너지가 잘 관리되도록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제안을 했는데, 이 서병화 기후에너지 과장의 답변은 업체마다 태양광 인버터가 다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호환이 안 되니까 통합 모니터링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공공기관만이라도 인버터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비용 문제가 역시 있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 물어보니 얼마에 하셨어요? 물어봤더니 이제 한 30억 들었다고 해가지고 만만치 않구나. 쉽지 않구나.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 원주시청만이라도 한 달에 어느 정도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생산되고 우리가 이제 소비를 하고 있는지를 좀 해보려고 이제 추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공공기관으로 확대를 하고 한전과 이제 협의를 해서 개별 사업자 대상으로까지 자료를 수집하려는 그런 계획 자체는 세워놓고 있어서 이게 순차적으로 잘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건 결국 약간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 이게 더 그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호환이 안 된다면 이게 다 한전에 물어보거나 아니면 다 개별로 다 취합을 해서 그걸 데이터를 또 취합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게 좀 쉽지는 않겠지만, 근데 결국에는 이런 게 돼야 뭐 대개 이런 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은 비율로 많이 좀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원주시도 이제 탄소중립 기본 계획이 또
세워질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미리 좀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문정환 의원이 또 질의한 거는 산자부가 이제 연초에 태양광 설치 이격거리, 이게 아마 도로와의 거리를 말한 건데 원래 200m가 제한인데 이걸 완화하라고 권고를 해요. 근데 여전히 원주시는 200m 이거를 적용 중이다. 원주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에 대해서 네네. 한마디로 태양광에 대한 규제가 좀 완화될 수 있는 거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이런 질문도요. 햇빛 연금이라 그래서 이제 고령층 이제 농업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농사를 짓기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까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래서 태양광을 차라리 농지에다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말이죠. 그 비용으로 이제 일종의 돈을 좀 벌게 수익을 거두는 이른바 이제 햇빛 연금이라고 불리는데 요걸 이제 마을 공동사업을 일부 지자체에서 이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원주시도 주무부서에서 이런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서병화 과장은 일단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이 필요하다. 본인 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게.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긴 한데 현실적으로 이게 민원이나 이런 게 있다. 태양광을 도로랑 가깝게 붙이면 눈부심이나 이런 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잘못 설치하면 하여간.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가 조금 이제 망설여지는 지자체들도 있는 것 같다. 우리 원주시 포함해서. 그리고 이게 저도 느끼긴 하지만 이렇게 그 외곽 그 우회 국도를 가다 보면은 그 산에 깎아서 그 패널이 거의 꽤 많은 큰 형태로 이렇게 패널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저렇게 크면은 혹시 뭔가 영향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긴 하거든요. 어떤 영향이? 그러니까 뭐 약간 뭐 여러 가지 전자파라든지 그런 뭐 쪽으로 네, 약간 인체에 미치는 네네네. 우리가 뭐 고압 송전탑 보면 약간 그쵸. 그런 우려가 약간 들듯이. 그 움츠러들듯이. 하여간 뭐 어렵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농지에 짓더라도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마 뭐 주변보다는 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겠죠. 저는 좀 그렇다. 근데 뭐 허가부서와 협의 진행한다고 합니다. 햇빛연금은 마을 단위에서 이제 인허가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또 지원하겠다. 인허가 담당이니까요. 기후에너지과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약간 그런 답변이 나왔고요. 홍기성 민주당 의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에너지 절감, 탄소 중립 실적을 비교하면 이거 저거 뭡니까? 우리 얼마 전에 또 소개하기도 했던 탄소 포인트제. 네네. 요거 이제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하는 게 효과가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취지의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업 추진할 때 유관 부서와 소통을 좀 긴밀하게 해서 진행해 줄 것을 이제 주문을 했는데 왜냐면 이제 요 탄소 포인트 제도 하다 보면은 그 아끼려고 이제 요런 사업들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아파트에 있는 형광등을 뭐 LED 조명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할 때 이제 단독주택은 뭐 어떻게든 지원이 될 수가 있는데 아파트는 또 따로 들어간다고 해요. 뭐 아무튼 주거권과 뭐 아무튼 그쪽으로. 그래서 유관부서랑 협의를 좀 잘해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라 요거를 뭐 그런 취지의 주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파트로 해야 어떤 아파트는 또 세대가 많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또 그런 실적들을 빠르게 올릴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원용대 국민의힘 의원은 사업 대상이 이제 기업 분야가 빠져 있거든요. 탄소 포인트제에서는. 그래서 요거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병화 과장은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강원도 지침에 따라서 이게 아무래도 뭐 환경부가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 지침에 따라서 좀 확대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식으로 또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기업도 탄소 포인트제에도 동참을 해야 이게 또 이 사업의 취지가 또 빛을 발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 국가 탄소 중립 기본 계획에서도 산업 분야의 그 절감을 조금 완화해 줬다.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산업 분야는 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탄소 중립에 있어서는 맨 마지막에 항상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뭐 어렵습니다. 하여간. 근데 또 적절한 또 지적이 아니었나 그렇죠. 생각이 좀 드네요. 서은석 민주당 의원은 또 간단하지만 또 중요한 질의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원주시의 중장기 계획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서병화 기후에너지과장 3월에 1억 원을 주고 용역을 발주해서요. 연말에 이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대략 완성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원주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화석 연료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목표로 뭐 전기차, 수소차의 전환을 권장하고 있고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식의 정책까지는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더 복합적으로 더 다양하게 이런 계획 같은 건 이제 연말에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 다 담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장기 계획에. 그다음에 원용대 국민의힘 의원은 이것도 중요한 지적이에요.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버스 운영하고 있잖아요. 직원들 위해서 출퇴근 버스 뭐 이런 거. 수소버스로 다 바꾸기로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시정부는 오히려 최근에 CNG 버스 이거 막 천연가스죠 대충. 아무튼 뭐 그런 거를 이제 열대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게 친환경 사업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도입 시기를 좀 늦출 방안이 없느냐 이걸 했는데
서병하 과장은 이게 이제 법적 내구 연한이 지났어요. 버스는 저번에 태창원수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게 법이 바뀌면. 그래야 이게 운영 면허를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무 대차를 해야 돼서 법령상 어렵다. 솔직히 미루기든. 미루기는 어렵다. 당장 해야 되니까 이거를. 다만 이제 관련 부서 어쨌든 협의는 더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수소 충전소가 이제 연말에 완공될 예정인데 원주시에. 그래서 앞으로 시내버스도 수소 위주로 이제 바꿀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원래 수소로 바꿀 거니까 네네. 사실 지금 굳이 CNG 버스를 들여오는 것이 사실 좀 낭비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타이밍이 안 맞아서 절묘하게 지금 이렇게 돼버렸다. 이거는 법령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뭔가 좀 묘수를 혹시 짜낼 수 있다면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좀 질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길 민주당 의원은 저희가 이제 소개했던 저 지구의 날 행사 있지 않습니까? 오큐파이 원일로 같은 거. 네네. 네, 그게 다 아마 이런 사업에 들어갈 텐데 시민 참여형 기후 변화 대응 행사가 지금 3년째 예산이 똑같다. 거의 똑같다. 6천만 원 수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기후 위기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막 슈퍼 엘니뇨 현상 뭐 이런 얘기까지 하세요. 그래서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예산이 이렇게 비슷하다는 건 의문이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서병화 과장은 뭐 지금 예산이 그렇게 막 부족하고 그런 편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렇지는 않은 상황인데 일단 뭐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뭐 그런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의원들께서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그래도 여느 때보다 또 많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질의를 하지 않았나 싶어서 세 번째 이슈로 이렇게 꼽아보게 됐습니다. 이슈는 이익에 걸맞은 책임감. 네 번째는 어떤 이슈인가요? 이익에 걸맞은 책임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자, 소초면 축사단지 일대의 악취는 아주 뭐 유명합니다. 이것은 뭐 뉴스에도 맨날 나오고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잘. 여기 악취관리구역 지정을 이제 추진 중인데 요건은 이미 충족했다고 해요. 다만 이제 1년간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여기 뭐 축사 단지 사업주들하고 이제 협의를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알아서 좀 잘 해보겠다 하면은 지정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여전히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지정해야지. 지정해야서. 그러니까 1년간 지금 모니터링 중입니다. 근데 원영대 국민의원은 선행적으로 일단 해라. 지정을 최대한 해보고 풀어주는 식으로 해라. 오히려 잘하면 풀어주고 안 되면 계속 하고 그렇게 가야지 해결이 되지. 이거 아니면 힘들다. 뭐 이런 취지의 이제 질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또 맞는 게 우리가 막 선의에 기대서 결국에는 지정하게 될 것을 이제 그런 결과가 예상된다면은 차라리 빨리 지정을 해야 더 경각심을 가지고 빨리 벗어나기 위해 그에서야 더 노력하지 않겠느냐라는 또 지적이 아닐까. 그리고 뭐 오래 기다렸으니까 이 문제는 홍기상 민주당 의원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사 단지로 수십 년간 사업주들이 이익을 봤지만 악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소홀했다. 그러니까 5개 동과 서로 미루는 거예요. 제 탓이고 내 탓은 아니고 제 탓이고 제 탓이고 막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아주 난리가 있나 봅니다. 다 책임 있을 텐데. 그래서 행정 절차상의 제재 검토를 좀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서병하 과장은 현재 행정 최고 과태료는 500만 원 혹은 개선 명령 정도다. 다만 악취관리 구역으로 지정만 한다면 조합 정지 명령, 그러니까 영업 정지죠. 영업 정지 처분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그래서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말에 이제 홍기상 민주당원은 기다려줄 만큼 기다려줬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라고 또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원용대 의원은 또 요것도 일전에도 한번 뭐 전했었나요? 원주하는 쪽에서 원주가 음식물 폐기물 처리 비용이 다른 지자체보다 높다. 횡성 홍천의 한 10배 정도 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요걸 전해드렸는지 모르겠으나 저희가 예전에 원주하는 척에서는 그 종량제 봉투 가격이 뭐 강원도 18개 시군 내에서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높은 편이다. 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몇 배나 된다. 이런 얘기는 또 전해드렸던. 음식물도 하여간 비싼가 봅니다. 누진제까지 적용이 된다 그래요. 수도권과 비교해도 거의 최상위권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원주시가 지분 18%를 갖고 있는 우산공단 안에 있는 강원 바이오 에너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이제 쓰레기를 처리해 줍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폐기물 처리에 따른 악취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일단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많이 받고 높게 받고 있으니까 이익이 많이 나는데 거기에 걸맞은 책임감은 지금 악취 개선이라든지 이런 노력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인 거죠. 지금 수익이 연매출이 58억이고 순수익이 10억 원이 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원주시 덕분에 내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이 바이오, 강원 바이오가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처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연료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원주 시내버스에 바이오 가스를 이용해서. 결국에는 그러면은 그 시내버스 업체도 원주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또 이 업체에 주는 거니까 결국 어디로 가도 원주시를 통해서 돈을 버는 셈인데. 그러니까 그 어떤 발전하는 어떻게 처리하는 그 원소스를 또 제공받기도 하고 거기서 또 비용도 받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기업은 원주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음식물 또 축분까지도 처리를 하고 있다. 원주 폐기물이 50%가 안 돼요. 그래요? 처리하는 게 한 40 몇 %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원주시에 주는 혜택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원주시 정부가 정확한 데이터로 요금 체계를 좀 개편하고 말이죠.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접근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앞서는 이제 축사단지 또 뒤에는 이제 음식물 폐기물 처리 업체 좀 이런 이익을 내는 만큼 그에 걸맞는 좀 책임을 져줬으면 좋겠다라는 또 타당한 좀 지적인 것 같아요. 탄소 중립이나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서도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더 이익을 많이 가지는 사람이 책임감도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맞아요. 것들을 지적한 게 아닐까. 이렇게 보니까 기후에너지과가 정말 할 일이 많네요. 서병호 과장이 오늘 몇 번 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서 네 번째 이슈로 꼽아왔습니다. 이슈 5. 누구를 위한 인력 중개? 다섯 번째는 어떤 이슈인가요? 농정과인데요. 누구를 위한 인력 중개인가? 올해부터 농업기술센터 문박농협에서 운영을 시작한 농촌 인력 중개센터가 있습니다. 네네. 3월 기준으로 240 농가에 680명 정도로 이제 중개해준 실적을 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중개를 잘 해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실효성 자체는 좀 떨어지지 않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병규 의원 또 조창휘 의원은 이 센터가 단순 중개만 하고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다. 일당을 보통 한 15만 원씩 주고 나면은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농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센터를 원래 인건비 부담 때문에 만든 거 아니냐. 뭐 인력 중개만 하려고 만들었냐. 이 취지를 되묻는. 이게 작년 행감 때도 나왔을 거예요. 아마 이 얘기가. 네네. 근데 사실 뭐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인건비를 좀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거 아니냐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은 노무민들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인건비 만약에 15만 원이면은 뭐 농가 얼마 아니면 여기 센터가 뭐 어느 정도의 그 비용을 부담해줘서 어쨌든 실질적으로 그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허관선 농정과장은 좀 난색을 표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중개센터라는 게 원래 이제 작년에도 얘기했어요. 농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였다. 혼자서 이게 일일이 다 구하려면 힘드니까 그 구해주는 것 자체를 위한 거였지. 이게 뭐 인건비 도와주고 이런 취지는 아니었다 원래 센터가. 그 작년에도 했죠. 저희가 아마 전해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센터를 활용한 사람과 이제 활용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다 똑같은 농민인데 어떻게 보면 활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활용 안 한 사람은 인건비를 지원 안 해주는 게 이게 좀 그렇다는 거예요. 형평성에. 그러니까 이게 좀 힘들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센터를 굳이 활용하지 않을 사람도 그냥 내가 고용했던 사람을 등록시켜가지고 센터에다가 그래가지고 내가 매칭돼가지고 고용받게 하면은 그럼 이게 그냥 모든 농가에 다 인건비를 지원하는 셈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우려하는 거죠. 허관선 과장은. 네네. 그래서 이병규 의원은 처음에 이거 안 되나 보죠 해서 수긍했는데 조창희 의원이 수긍을 못하고 이제 계속 막 지르니까 아니 이게 그래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허관선 과장도 뭐 일단은 적극 상의해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사실 이런 답변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할 것 같은데 나중에 또 되면은 뭐 궁금합니다. 그래서 조창희 의원은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농협조합원에 한해서라도 좀 진행하는 식으로 하자. 어쨌든 농협조합원이라면 오랫동안 그래도 농사를 지낸 사람이라서 그냥 뭐 간단하게 이렇게 뭐 하는 일반인들하고는 구분이 되니까 그 정도 안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농협과 또 협의해가지고 농협에서 인건비 얼마 되고 시에서 얼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든 조금 반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죠. 하여간 올해 첫 시행되는 이 농촌 인력 중개 센터 요거를 두고 이제 뭐 시행착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농업 분야는 참 어렵습니다. 맞아요. 뭐 인력도 그렇고 뭐 농기계 문제도 예전에 나오기도 했었고 말이죠. 약간 어려운데 이런 어려운 문제 이게 우리 그러고 보니까 호정이가 이게 전문가인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호정이는 어디 갔을까요? 뭐 네. 이런 문제가 있다. 조금 보이다가 또 약간 뜸합니다. 이제 다시 부를 때가 된 것 같은데. 네. 뭐 전화 인터뷰라도 한번 해봐야 되나 싶기도 한데 하여간 누구를 위한 인력 중개인가에 대한 또 의문점들이 이번 행감에 나와서 한번 마지막 5번째 이슈로 꼽아봤습니다. 네. 그 밖의 이슈? 네, 이제 상경에 또 살펴볼 만한 이슈들은 어떤 게 있었나요? 그 밖에는 일단은 조창휘 의원은 이제 의료기기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 베트남 등 동남아와 중국, 미국에 이제 전시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관련 여기까지도 부스를 확대해서 의료기기 이제 판로를 좀 확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필요성을 좀 제안하면서요. 네네. 제안했고요 일단. 그다음에 이제 태장 농공단지에도 이제 의료기기 업체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엄청 낡았어요. 막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낡아서 이거 도저히 바이어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데 기업이 있냐 막 바이어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막. 그 여기가
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몇 개는 근데 아직도 몇 개는 안 돼 있다. 네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좀 대책이 필요하다. 좀 대책이 마련이 돼 있긴 한 것 같아요.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또 그런 지적이 좀 있었고요. 네네. 이어서 조창희 의원은 또 요새 이제 원주에 아파트 많이 짓고 공사장이 많은데 공사장에서 이제 비산 먼지가 많이 발생을 하죠. 네. 이게 이제 미세먼지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원래 물을 뿌려야 되잖아요. 이게 막 맞아요. 큰 물탱크 같은 차가 와가지고 막 네네. 물을 막 계속 뿌려야 되는데 안 뿌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거 뭐 귀찮고 막 이러니까 음. 그거 비용 들고. 그래서 이런 관리 감독을 지금 원주시 담당 직원 한 명이 뭐 아마 하고 있나 봐요. 역부족이다. 이 공사장 엄청 많은데 그래서 단속 직원을 더 투입하거나 용역을 주는 방안을 좀 검토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병규 의원은 농작물 피해. 뭐 얼마 전에 냉해도 있고 그랬습니다. 우박도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줬죠. 네. 근데 이 농작물 투입 비용 대비 피해 보상 규모가 턱없이 부족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간 비용이라도 좀 보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 금액 증액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문정환 의원은 화장실 얘기를 했는데 공중 화장실법상 개방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네.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때로는가 이렇게 뭐 무실동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그런 빌딩이나 이런 곳에도 원래는 의무적으로 개방을 해야 되는 건물들이 있는데 거기 다 비개방을 해놓은 곳들도 많아요. 도어락 달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개방 화장실을 해주는 경우에 뭐 휴지 정도 지원해 주는 거죠. 네, 요걸로 부족하다. 뭔가 이렇게 수리 개선 같은 거, 그러니까 진짜 공중 화장실에 준하는 지원을 해줘야 메리트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홍기상 의원은 간이 화장실, 원주천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데 좀 정비가 필요하다. 도저히 이것은 맞아요. 뭐 이런 얘기가 남성분들은 어떻게든 쓰는데 그래도 여성분들은 이건 도저히 쓸 수가 없다. 관리가 근데 업체들이 하고 있는데도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중 화장실, 개방 화장실을 좀 확충하는 방향으로 하여간 좀 화장실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 저는 사실 했습니다. 간이 화장실 정비도 물론 있는 것을 정비하는 건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 확충해 나가는 방안으로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네. 하여간 뭐 시에서도 좀 뭐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뭐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원용대 의원은 또 재밌는 제안을 하나 했어요. 저기 서울 송파구인가요? 석촌 호수에 러버덕을 옛날에 띄운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굉장히 인스타에도 사진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학곡 저수지에도 수변공원을 조성 예정이에요. 이게 한 2025년인가 뭐 26년인가 그때 이제 민자업체에서 반환이 되거든요. 네네. 그럴 때 바로 이 수변공원에 다름 아닌 러버덕을 차용해서 대형 꽁들이를 한번 띄워보자.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오리가 물에 뜨는 건 이해가 되는데 꽁이 뜨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꽁도 뭐 필요하면 오리도 아니고 되나? 꽁이 제가 잘 몰라서. 네. 그러니까 근데 꽁들이도 뭐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꼭 꽁으로만 볼 수 없다. 그래 이참에 다양한 정체성을 담자고 독특한 꽁이 될 수도 있잖아. 약간 대형 꽁들을 띄우자는 상당히 재밌는 제안을 했는데 뭐 관광객들과 이제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이제 즐거움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이게 뭐 크기도 예시를 들었는데 뭐 엄청 크던데 근데 예시로 드는 게 뭐 무슨 건물만 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했는데 아니 그래서 그 러버덕도 막 이렇게 바람이 빠지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그걸 수습하는 것도 어렵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걸 러버덕은 딱 원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규모가 돼도 이렇게 그렇게까지 막 어색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근데 꽁들이는 자칫 잘못하면은 색깔이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사이즈로 띄웠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은 색깔이 좀 이쁘게 안 나올 수도 있다. 네네. 그러니까 제작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하여간 근데 재밌긴 할 것 같아요. 네. 포토 스팟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우려되는 점은 그 문화의 거리에 그거는 무서워요. 토마스야 그 거의 걔는. 그러니까 호러. 이게 그 러버덕도 그러니까 물론 낮에도 유명했지만 야경에 했을 때도 되게 예뻤잖아요. 근데 그게 노란색 원색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꽁들이가 밤에 이제 거기에 이제 저수지 위에 떠 있는데 어쨌든 조명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떨지 조금 고민스럽긴 하네요. 아니 뭐 컬트적인 또 뭔가 이렇게 밈이 될 수도 있죠. 오히려 토마스 같은. 사실 그 문화의 거리에 있던 조형물, 꽁들이 조형물도 상당히 밤 한 10시 넘어서 보면은 상당히 기괴이기 때문에 지금 철거가 됐죠. 하여간 다만 이제 꽁들이가 그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다만 최근에 이제 원주시 홍보물 해서 슬슬 꽁들이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뭐 대형 꽁들이 볼 수 있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궁금하긴 합니다. 네,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재밌는 제안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상길 의원 뜨거운 감자죠. 바람길 숲 조성과 관련 우산 철거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는데요. 이 국가철도공단 소유인 걸로 아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봤을 때 철도공단에서도 이제 자기들 거라고는 하는데 이게 뭐 증거가 그게 마땅하지가 않은 눈치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원주시 거 같다는 뭐 얘기도 있고. 네네. 대체적으로는 어쨌든 원주시가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에요. 여기서 그런 답변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네네. 최근 흐름을 보면 그런 것 같고요. 하여간 소유권 협의에 대한 원주시의 적극적인 요청이 좀 필요하다 지적을 했고요. 이 의원은 그 지역 주민 의사를 반영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전에 저희 드렸다시피 이때 답변에서 우산철교에 관련해서는 정해진 건 없고 충분한 수기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원용대 의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나무 나눠주기 사업 했었죠. 식목일인가요? 그렇죠. 네. 저기 댄싱 공연장 앞에서. 근데 이게 사업 효과는 좋았는데 대기 시간이 너무 길었다 그때. 그래가지고 보완 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윤석재 공원 녹지 과장은 이런 대안을 내놨습니다. 뭐 번호표를 배부한다든지 줄을 한 줄로 쓰게 했는데 세 줄로 분산을 시킨다든지 수종이 너무 복잡했다. 9종이었다. 5종으로 간소하고 네. 대신 그만큼 수를 늘리겠다. 수량, 배부 수량. 그리고 쉼터를 확대하겠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네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 이제 원용대원은 그런 정도 해결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가구에서 그냥 받아갈 때 심을지 안 심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받아가는 경우가 있다. 무턱대고. 그러니까 진짜 심을 만한 가구인지 나무 식재 가능한 가구인지 먼저 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이게 실질적으로 도심보다는 읍면동이 나무를 키우기가 더 좋을 텐데 그쵸, 아무래도. 그래서 읍면동별로도 좀 형평성 있게 이게 배분될 수 있도록 너무 도심권에서만 받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필요성을 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굳이 거기 그 댄싱 공연장 앞에서 다 나눠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약간 고민은 되네요. 네. 그러게요. 네.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뿌리기 위해서 아니었을까요? 이게 약간 그 일부러 한 줄. 약간 그래야 이게 줄이 기니까. 엄청난 열기가 느껴지는 자랑하는 거죠. 느껴졌잖아요. 그 사진을 보면. 맞아요.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거 지적했던 것좀 차라리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파악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실제로 읍면동에 배분해서 거기서 받아가게끔 해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네. 뭐 내년에는 좀 다양한 방법을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네, 원용대 의원 서울시 청년 소개팅 사업 인용을 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농촌 총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한다고 해요. 네. 국제 결혼 아마 주선하는 사업이죠.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원주시에 능력 좋은 선남 선녀들이 많다고 합니다. 약간 원용대 의원의 말에 따르면 선남 선녀들의 만남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 아마 2천만 원 정도 드리면 할 수 있지 않겠냐 충분히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일단 뭐 재밌는 제안인 것 같다고 뭐 해보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심영미 의원은 사업명이 좀 젠더 관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게 농촌 총각 지원 사업은 그러니까 범위도 또 총각에 국한되면 안 되지 않겠냐 했는데 이제 허관선 농정과장은 이게 정식 명칭으로는 안 쓴다 이거를. 설마. 그러니까 이게 안건으로는 왜 이게 올라왔는지 뭐 의아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의회 안건으로. 근데 우리가 사업할 때는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총각이라는 표현 안 쓰고 뭐 딱히 총각만 제한 두는지 뭐 그 답변까지는 아니지만은 뭐 그런 것도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하고 하여간 뭐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통용적으로 쓰이나 보죠. 이제 아무래도 근데 비율상 이게 이제 남성이 거의 대부분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뭐 비율상 그런 사례라서 대부분 좀 그렇게 되는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정환 의원은 특정 업체가 관내 쌀 소비의 많은 양을 차지한다. 이것은 거의 이제 원소주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수량이 모자라서 원주 쌀을 사용할 메리트는 잃는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원주 토토미가 만약 부족하다면 다른 지역에 아예 차려버리면 어떡하냐. 더 쌀이 많이 사용된다. 그런 우려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만전을 당부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다는 거죠. 이게 원주시가 잘 어떻게 해가지고 원소주 공장을 유치한 게 아니라 그냥 원소주가 찾아온 덕에 토토미 소비가 는 그러니까 타이밍이 얻어 걸린 느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재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사실 원소주의 영향력이 예전만 같지 않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소비량이 이전보다 감소 추세라 막 그렇게까지 막 우리가 막 이렇게 막 보면 아이고 막 이럴 정도는 지금은 아니다.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장 부지도 한 10여 곳 추천한 적이 있다고 맞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업체 이유도 있고 사정도 있고 해서 잘 안 되고 있다. 다만 이제 관계가 나쁘지는 않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게 뉴스에 좀 나와가지고 사실은 뭐 원주의 공장 뭐 한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 이후에 진척 상황이 안 나와가지고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원소주가 그러니까 약간 허니버터 집처럼 그러니까 요새는 거의 뭐 예전만큼 그렇게 맞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용대 의원은 원주시와 이제 농협 원주시 지부가 스마트 농업 지원 센터를 이제 공모할 계획인데
이게 이제 원주시 부지가 아니라 농협 부지로 이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게 이제 농업기술센터가 원주시 부지로 마련해서 운영해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방향이 되도록 해달라고 지적을 했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네네.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제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뭔가 시설 투자, 영농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해요. 네. 정부 사업과 별개로 근데 이제 원주시가 굳이 농협하고 이렇게 스마트팜 사업을 재배 시설 사업을 운영하는 게 적절할지에 대해서 모르겠다. 이게 이게 완전 별개군요. 따로 그냥 원주시가 추진하는 거니까 농협과 그냥 정부 공모 사업을 더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공모 사업에 지원할 부지가 없어서 문제라면 원주시가 어디를 매입해서라도 진행하면 좋지 않겠냐. 어쨌든 농업을 위해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 건 원영대원이 이제 원주 푸드가 뭐 대략 농축산 뭐 이런 건 잘 되고 있는데 채소류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좀 시설 하우스라든지 채소를 좀 잘 기를 수 있는 이런 거 보급률 높이는 농업 시책에 좀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마트팜 시스템과도 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채소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에 약간 조금 인기가 있는 그런 뭐 LG에서 내는 그런 자그맣게 기를 수 있는 그런 뭔가 집에서 기르는 건가요? 뭐 기를 수 있는 그런 뭐 제품이라든지 텃밭 장치인가요? 약간 스마트 텃밭?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이렇게 진짜 그 전자기기인데 거기에 그 키트가 있어요. 뭐 상추 키트 이런 거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그 LED였나 아마 그런 빔을 쏴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집에서 기를 수 있는 딱히 개인용 가정용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채소류 재배는 이런 스마트팜 기술이 굉장히 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여주에서 이제 농사를 채소를 또 많이 지으시는데 스마트팜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자연 재배에 가까우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는 사실 또 기후 영향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받고 키우던 개가 또 물어먹을 수도 있고. 맞아요. 저희가 키우는 또 닭을 또 키우고 있거든요. 이런 영향들이 있단 말이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하여간 뭐 이런 시설 하우스를 비롯해서 스마트팜으로 좀 이제 전환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하여간 이게 농업 분야에서는 좀 나오는 것 같아서 그 밖의 이슈로 또 꼽아봤습니다. 최고의 플레이어. 이제 상경이 최고의 플레이어를 한번 꼽아봐야겠죠. 네. 최고의 플레이어. 국민의힘의 초선 원용대 의원입니다. 소초면, 계운동, 명륜일동, 봉산동, 행구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죠. 아시겠지만 2년 연속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작년 행감 때도 저희가 선정을 했었는데 말이죠. 작년에는 이관왕을 하셨잖아요. 또 의회 운영위 최고의 플레이어도 하셨고. 그러니까 올해도 산경위에서는 돋보이는 활약을 보여주셨는데요. 여당 의원임에도 이제 원광수 시정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문 부호를 좀 던지면서 상당히 좀 이게 제대로 된 좀 계획, 제대로 된 좀 이런 로드맵 이런 걸 항상 또 주문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확실히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이에요. 각종 보고서를 많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분야 가릴 것 없이 그러면서 이제 풍부한 대안과 아이디어를 제안해준다. 그러니까 비판만 하고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아까 여기다 산단 지었으면 좋겠다. 호점엔 어디에다가 그런 제안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준다는 점에서 이 공무원들에게도 상당히 또 도움이 되는 질의를 해주지 않았나 집행부에도. 그리고 경제뿐만 아니라 기후, 환경, 농업 아주 분야를 가리지 않는 말씀하신 것처럼 활발한 질의를 또 보여줬어요. 다방면으로 성실한 의정 활동을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선정을 됐습니다. 사실 5분 발언 때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신 있는 5분 발언 한번 했잖아요. 삼성 반도체 공장의 로드맵 이런 게 안 보인다. 야당 의원이 사실 할 법한 시정인데 여당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필요한 질의를 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원주에 있는 소위 말해서 이런 보수 성향의 논객이라 표현하면 좀 그렇고 이런 분들이 뭐 당연히 해야 될 말이었다 저게 뭐 저런 말을 해야 된다 시의원이랑 뭐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산경에서 가장 돋보이는 의원으로 역시 꼽을만하다 지금. 뭐 저희가 그냥 이렇게 이슈를 소개하면서도 많이 등장했는데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질의가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민주당의 문정환, 홍기상 의원도 구체적인 질의와 지적이 이제 눈에 띄었습니다. 뭐 문정환 의원 사실 민주당 원내대표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안정적인 뭐 질의를 잘 해주는 의원이죠. 그리고 홍 의원은 홍 반장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현장에서 아주 돋보이는 이제 활약을 보여준 우문현답형 또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정주 여건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신 게 아닐까. 경험에서 나오는 예전에 노조 활동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마음 이런 걸 또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또 현장 중심 어떤 질의. 아까 소개는 안 했지만은
저기 저 쓰레기 수거 노동자 인명 사고가 뭐 난 적이 있었어요 원주에서.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재발 방지 대책이나 이런 또 주문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좀 질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또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이런 분들의 좀 활약이 돋보였는데 원영대 의원은 계속 2년 연속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셔서 네네. 뭐 내년 내후년까지 뭐 한 4년 연속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산경이 총평. 상경의 총평을 한번 남겨주시죠. 자, 뭐 늘 하는 말이지만 경제는 여야가 없다. 어. 특히 이 지역 사회, 네. 지방 정부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금 느끼겠습니다. 이 산경이는 뭐 삼성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도 딱히 그렇게 반대하는 목소리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산경 얘기할 때 네네. 다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그런 점이 좀 눈에 띄었고요. 기후 환경 관련 질의가 이전보다 많아진 것 같아요.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네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확실히 관심사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농업 문제는 참 어렵다. 호정이하고 네. 이제 뭐 호정이한테 좀 알려달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뭐 기후나 경제는 그래도 우리가 삶과 그래도 좀 연계돼 있다고 하지만 그렇죠. 농업은 정말 많이 떨어져 있는 분야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이 어떤지 자체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리가 어떤 맥락인 건지 아니면 그런 게 어느 정도 현장의 현실성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좀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특히 저 이병규 의원이라든지 뭐 조창희 의원 이런 분들은 이제 막 문막 지정 불온 귀래가 이제 지역구니까 농업 얘기해서 아주 뭐 열심히 얘기하신단 네네.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저희가 제대로 좀 평가를 하려면 농업을 좀 잘 알아야 되긴 하는데 하여간 뭐 이런 공부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산경위를 볼 때마다 하게 되고요. 네네. 원강수 시정의 경제 정책에 어떤 성과를 거둘지 아직은 뭐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다만 이제 관료들은 굉장히 자신하는 모습을 이번 행감 때 보여줬고 네네. 의원들은 근데 다만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에 공언했던 그런 실적이 나올지 일단 불온산단 상반기 착공이 안 됐는데 하반기에는 뭔가 이렇게 우르르르 쏟아져 나올지 내년 네. 상반기까지 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또 의아했던 거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관련 질의가 상대적으로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번에는 이게 한번 나오긴 했어요. 좀 이런 네. 정책이 있어. 근데 의원들이 별로 그렇게까지 열심히 질의하지 않는 모습 이것도 상당히 원주로서는 중요하게 좀 끌고 가야 되는 네. 아젠다인데 사실 이번 시정 들어서 그렇게 또 협동조합 사실 사회적 경제를 이전 시정만큼 그렇게 물론 이전 시정도 뭐 대단히 그렇게 네네.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느낌이잖아요. 대기업 밖에 있는 기업들 뭐 이런 거를 사실 신경 쓰지 원주 그쵸. 안에 있는 네. 협동조합 어떻게 키우고 있나 사회적 기업 어떻게 키우고 있나 이런 얘기는 잘 안 한 것 같은데 의원들도 그렇게 큰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소상공인 관련한 질의나 대책이나 이런 건 요구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어떤 의미로 또 한 축이거든요. 이게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라는 부분이 그 영역이.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살려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기업의 활동이라든지 경제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또 필요한 지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런 부분 좀 아쉽긴 하네요. 국인 씨는 뭘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그러니까 의외로 이 산단 관련된 진척 사항이 그래도 있긴 있구나. 네. 이병철 국장님 말을 믿는군요. 신뢰가 가십니까? 그래도 이름부터 신뢰가 간다. 이름이 신뢰가 가서 그런지. 그리고 그래요? 다 불러 모아서 안 하면 가로 없는다 이런 카리스마도. 그것도 몰라. 근데 자기가 했다고 하니까 누가 본 사람 있어요? 본 사람 없어? 자기가 얘기했다는 거라 무용담이긴 한데 뭐 네. 했겠죠, 진짜로.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래도 그러니까 진척이 그래도 있으려고 하는 노력들은 있구나 확실히. 자신감 있는 어쨌든 모습을 보여주니까. 어차피 성패는 올해 안에 윤곽은 드러나거든요. 네. 당장 뭐 엄청난 기업들 데려온다기보다는 방향성이 잘 맞는지에 대해서는 올해 맞아요. 윤곽이 나올 테니까 과연 이 자신감의 결과가 어떨지는 뭐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기후 환경된 질의가 많아지긴 했으나 약간 그런 디테일은 여전히 약간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뭔가 이렇게 탄소 중립에 과학 대한 관련, 이 사안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질의 이런 게 좀 부족했다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물론 지금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계획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국가의 환경 그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은 이게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어쨌든 지방 정부도 그 국가의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을 짜게 될 텐데 그러면은 그 기본 계획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방 정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방향성이 국가는 이렇게 있는데 지방 정부는 어떤 방향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디테일들을 좀 더 강조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 탄소 중립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뭐 산업 분야에서도 사실 할 질의가 많고 농업 분야에서도 할 질의가 맞아요. 축산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사실 탄소 중립에 대한 좀 강조 지점 이런 걸 좀 얘기해 볼 했는데 사실 이 질의는 뭔가 개인 단위 주거 관련 뭐 이런 쪽의 탄소 중립이 좀 더 많았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보편적인 네. 질의가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저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원주시가 그러니까 뭐 발전소가 있거나 그러면은 어떤 그런 발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를 많이 강조하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은 사실 그러니까 뭐 다른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개인의 실천을 강조한 건가 싶기도 하지만 운송과 어떤 그런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탄소 배출이 있어서 원주시는. 그건 복잡해져요. 근데 그럼 네. 저 사실 교통 문제로 가야 되고, 그쵸. 우리 소관 아닙니다. 문화교통국으로 가세요. 그거는 네. 문화도시위원회로 가세요. 이런 느낌이니까 사실. 말씀이 맞긴 해요. 그러니까 원주가 산업단지가 막 이렇게 거기서 엄청나게 막 많은 저 동해안처럼 막 그렇게 네.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질의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산경이 자체에서. 근데 어쨌든 여기서 환경 다루고 있잖아요. 네. 그 기후에너지과나 이런 탄소 중립 하겠다는 데는 엄밀히 말하면은 컨트롤 타워 부서가 돼서 문화교통국하고도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주문해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나 그래도 어쨌든 질의가 나왔다는 게 의미 있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 네네. 어쨌든 이 빈도가 많아지고 있으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느낀 이번 상경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산업경제위원회 편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4번째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이죠. 문화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여기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죠.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네. 한번 찬찬히 또 살펴보죠. 좋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국인 전지였습니다. 모두 안녕.